오늘 수업은 지나친 행복욕이 행복을 해친다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 따위는 필요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자, 지금 학생과 노학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업을 듣는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학생, 선생님, 저는 사람들과 잘 다투는 편입니다. 다투고 나면 조금 남아있던 행복도 모두 사라져버리죠. 왜 다투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나?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인다면 자네도 그들을 무시하는 말이나 태도를 보였겠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원인 아니었나?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네는 스스로를 명석하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나? 뭐 그런 편이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살았겠군. 그렇긴 합니다. 뭐든지 자네 중심이었고 주위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해주진 않았나? 그런 편이었죠. 자네는 자존감으로 뭉쳐있고 인내심이 부족하도록 어릴 때부터 키워진 것 같네. 인내심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모든 걸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건 목표나 성공을 위한 욕심이 인내심을 가장한 것이라네. 네, 인내심이 아니라 욕심이었다고요? 그렇네. 제 노력과 인내를 너무 폄하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하면 나와도 다투겠군. 하지만 제 자존감은 이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가? 아직 젊지만 제가 이룬 성취가 그 이유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상 받고 칭찬받고 실력 인정받고 그런 것들인가? 네. 지금도 어리석은 선생이 자네를 무시하는 말이나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겠군. 다툼의 조건이 만들어진 건가? 수업 중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요. 자네의 자존감을 구성하는 성취들, 행복을 위한 것 아니었나? 자존감을 구성하는 성취들 모두 행복을 위한 것 아니었나?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행복 상태가 한 번의 인내 부족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깝지 않나? 아깝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투지 말아야지. 행복한 진리를 향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볼 시간이 없어서 그들과 다투지 않는다는. 이것만으로도 세상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지.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죠. 자, 사람들을 무시하라고요?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곳을 향해 돌진하는 자는 다른 곳에 시선이 잘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듯말듯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러 가는 날, 그날 한번 상상해 보게. 집을 나서는데 동네 불량배와 어깨를 부딪혀서 시비가 붙었다고 하세요. 불량배는 계속 시비를 걸고 용서받으려면 자기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지. 이때 갖고 있던 암살용 총으로 불량배를 쏴버릴 수도 있을 것세. 자네 같으면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겠나? 총으로 쏴버리겠나?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야죠. 그날이 바로 암살 당일이라면요. 이해가 되겠나?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물론 모든 게 자네 탓만은 아니네. 자네도 집단 무의식의 희생자일지도 모른다네. 어떤 집단 무의식일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무역의 땅.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데 욕심 많은 자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 학생이 의문을 표시합니다. 노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다툼도 지나친 자존감도 모든 것의 원인은 욕심과 관련이 있네. 그런 욕심을 버리고 도 욕심 많은 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사람을 자극하게 되어 있지. 이 자극을 견디는 사람이 별로 없네. 서로 욕심을 경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군요. 저도 집단 무의식에 물들어 있고요. 그렇다고 봐야지. 그럼 욕심을 해결하면 많은 것들이 좋아지겠네요. 그렇겠지. 근데 욕심이 왜 생기나요? 욕심이 왜 생길까요? 글쎄요.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사랑욕 이런 것들로 봐서는 이런 것들로 봐서는 욕심도 역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네. 행복을 위해 행복을 해치는 것이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물론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것이네. 소박한 욕심은 오히려 행복에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지. 그렇다면 지나친 행복력이 행복을 해친다와 같은 말 아닌가요? 자, 이게 이번 시간의 생각 주제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네. 적당한 행복만 추구하라는 말인데, 하지만 이것도 욕심의 늪에 빠지면 가능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려운 일 아니겠나?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욕심의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사랑욕 같은 것이 있다고 했지. 그런 욕심이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전에 그런 욕심이 생긴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서가 아니겠나. 그렇겠죠. 큰 돈을 가진 재벌 회장은 더 큰 재물력이 없었을 것이고, 진시 황제는 더 큰 권력력은 없었겠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재벌도 권력과 사랑에 대한 만족은 아직 부족했을 수 있고, 진시황도 건강이나 사랑에는 만족하지 못했을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럼 이 세상 누구도 모든 욕심을 만족시키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 않나. 그렇겠죠? 진시황도 그렇고, 어떤 재벌도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행복을 위해 욕심을 가진 건데, 그럼 결국 욕심을 만족시켜 행복을 이루는 방법은 세상 누구도 불가능한 방법이지 않나. 욕심으로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방법이 되겠지요. 욕심을 채워 행복하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조리하다는 것이군요. 제가 다투려는 것도 행복 관점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고요. 그렇네. 음. 사람은 다투면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외로운 생각이 들면 모든 행복이 달아나 버리죠. 삶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세상 사람 누구나 외롭다네.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외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 척만 하는 거네. 자, 외롭지 않은 척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죠?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자, 왜 그렇지요? 모두 각자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지. 그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네. 각자의 정신세계, 가치세계, 철학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란 말인가요? 그렇네. 외로움을 느끼면서 행복할 수는 없을 테니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말 아닌가요? 음,
자, 자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네. 무엇이지? 무엇이죠? 외로움과 행복이 서로 관계 있다는 생각 말일세. 아닌가요? 둘은 아무 관계도 없네. 제 경우는 외로우면 분명 행복감이 사라졌습니다. 깊은 산 속에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도 불행한 사람은 있네. 그렇겠죠. 자네의 외로움이 행복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이 자네의 행복을 자네를 잠시 행복과 분리했을 뿐이네. 분리란 개념입니다. 외로움이 해소되면 행복은 다시 회복할 테니 말일세. 다시 회복되기는 합니다. 외로움은 오히려 행복을 돕기도 하지. 어떻게 말인가요? 외로움은 외롭지 않게 해줄 시간을 제공한다네.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은 보통 혼자 있을 때일세. 탁월함을 위해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를 잘 활용하라는 말인가요? 그렇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탁월하다면 행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씀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한 행복 이야기입니다. 탁월하다면야 뭐 그렇겠지. 하지만 조건이 있네. 어떤 조건이죠? 탁월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 이미 즐거운 삶의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네. 보통 사람은 정작 그 진리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스스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뛰어난 소수지. 한때 탁월했던 자가 행복하기 더 어려운 것은 탁월함을 끝까지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라네. 자, 이 말도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트를 하나 준비하고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라고 했죠. 아, 노트를 준비하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조건이란 탁월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그렇네. 하지만 탁월함도 자신의 노력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노력으로 가능하기는 하지. 하지만 그 탁월함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행복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이네. 자기 능력에 맞는 적절한 탁월함을 유지하라는 말이군요. 나이가 들어서 또는 어떤 변화에 의해서 자기의 탁월함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이런 이유가 되겠죠. 자, 그렇다네. 그 이상은 득보다 실이 많은 걸세. 적절한 탁월함을 유지하려는 노력. 그 이상은 포기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세대는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탁월함이 필요로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자, 이런 상황, 우리 세대의 상황이 이렇죠. 좋은 대학 나와야 하고, 좋은 직업 가져야 하고, 좋은 집도 있어야 하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투자도 잘해야 하고, 명석하게, 좋은 배우자, 행복한 가정,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탁월함을 위해서. 이는 엘리트의 조건이지 않나. 모두가 그런 엘리트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모두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고 실제로 그곳에 도착해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곳에 가지 못하면 나고자 패배자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나고자 패배자라 걱정은 되겠네. 사실 밤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그런 것들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지 않은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이겠는가? 자, 오히려 학생에게 그 해결책을 묻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게. 그런 것들이 과연 행복의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군요. 잘 알고 있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충분 조건일세. 필요 조건은 너무나 다양하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법이네. 그렇군요. 그게 한 사람이 모든 필요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은 세상 1%도 안 될 텐데 그것을 행복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럼 우리가 수업하며 찾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인가요? 물론 세상에 100%라는 게 있겠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자,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노학자는 행복 따위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했던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인 이번에 첫 번째 수업인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이번에 하고 있는 두 번째 수업,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의 나열에 불과하고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엄밀히 말해선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조건 정도로 말해야 할 것에 우리 세대가 원하는 것들이 그 정도라면 충분 조건은 상당할 정도로 엄청난 것 아닌가요? 두꺼운 철학책 속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는 그런 것 말입니다. 자, 그런 게 아니죠. 목마름이 행복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과 두꺼운 책 철학이 알려주는 것은 다르지 않네. 가난한 농부와 저명한 학자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지. 목마를 때는 고급 프랑스 와인이 아니라 무미의 시원한 물로 충분하다네. 행복은 꼭 필요한 것만 들어있는 적당한 여행 가방 같은 것일세. 무겁지 않고 항상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네.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무엇이 있죠? 죽음을 선고받은 자의 첫 번째 생각은 진짜 나에 대한 연민이라네. 그렇겠죠. 그때부터 그는 전과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행복의 비밀 열쇠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 원하는 것이 내가 행복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것,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네. 하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위한 행복의 조건을 아직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가? 자네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하네. 일견이 아니라 젊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았다네. 그렇죠? 위대한 철학자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지. 죽음의 선고면에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철학자보다 권위가 있어 보이는가 보네. 죽기 며칠 전 바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대부분이지. 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실체일세. 보잘것없는 작은 것. 네, 라면에 밥 말아 김치와 먹고 남편과 아이 저녁을 준비하고 친구와 전화로 수다를 떨고 아내와 동네 산책을 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따뜻한 이불 속 공기를 느끼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고 친구들이랑 등산을 하고
아이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받고 작은 집에서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TV를 보면서 같이 웃고 이런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들 아니겠는가. 자, 이런 것들이 행복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들이라면 행복을 위해 특별히 더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행복 따윈 필요 없네. 자, 노학자가 대전제로 한 가정입니다. 행복 따윈 필요 없다. 허무하군요. 무엇이? 행복을 이미 이룬 것 아닙니까? 행복의 필요 조건들을 이룬 것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네요. 아, 필요 조건이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대단한 필요 조건은 그야말로 필요 없다는 말이고요. 그렇다네. 그럼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저도 행복할 수 있겠군요. 물론이지. 행복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행복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특별히 배울 기회가 없어서일까요? 그럴 수 있네. 특별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네. 그게 뭐죠? 배움을 위한 준비에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네. 행복을 위한 진리를 쉽게 얻지 못하는 이유지. 배우기 위한 우리 준비,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배울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배울 수 없다는 말이군요. 그 준비가 뭐죠? 수용성을 키우는 것이네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인데 미숙한 사고를 가진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은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비판한다는 것과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비판한다는 것이지. 사고의 수용성과 관련된 것이니 별로 수용성이 없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준비를 말하는군요. 그건 가르치는 사람이 뛰어나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노학자가 웃습니다. 학생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선생으로서 잘 가르치라는 말, 가르치라고 말하는 건가? 선생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농담이네. 예를 들면 부처나 예수가 가르침이 부족해서 모든 사람을 교화시키지 못한 것은 아니네. 아무리 위대한 사상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시장 사소한 잡담과 다를 바 없는 것일세. 그렇겠죠. 자식이 사고로 막 죽은 부모에게 행복을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네.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한 번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 모든 사람이 깨닫기 전에 깨달았던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니 부처나 예수라도 세상 모든 사람을 가르쳐 교화시킬 수 없는 것이네. 모든 사람이 사고의 수용성을 갖기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행복을 위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사고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아무리 행복의 진리를 알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겠지요.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이 그 방법을 찾아냈다네. 자, 무슨 방법일까요? 네, 방법이라면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할 일은 진리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진리에 대한 질문을 떠올리게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것이네. 누군가 지금은 사고 수용성이 없어도 나중에 질문을 떠올리게 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네. 그럴듯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번 시간에 지나친 행복은 오히려 행복을 망친다는 주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드디어 행복 따위 필요 없다라는 대전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노학자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주제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행복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